방식해서 못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면좌표 시작할게. 자, 일단은 평면좌표.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은 필기하는 걸 좀 중요시 하잖아. 내가 재밌는 풀이법들 이런 거 맨날 연구하고 막 알려주니까 답지랑 다른 방법들을. 그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필기시키잖아. A4에다가. 근데 A4에다 필기시키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다 만들었어. 내가. 빈칸만 채우는데. 대박이지? 대박이지? 쌤이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니? 근데 휴먼 재건체야 얘들아. 휴먼 재건체라서 좀 많이 글씨가 이쁘진 않은데 이거 좀 봐줘. 자, 일단 첫 번째로 1번 네모를 시작할게. 1번 네모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인트로 먼저. 자, 얘들아, 저기 빈칸만 채우면 돼. 편수하다가 이제 내가 적으라고 할 때.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나를 보면 돼. 그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좌표 평면을 배우지 얘들아. 좌표 평면. 좌표 평면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16세기 수학자 누구? 나는 띵킹한다. 고로 정지한다. 오, 맞아. 데카르트가 만들었어. 르네 데카르트가. 오, 잘하는구나. 철학자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수학자야.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 르네 데카르트가 사실 몸이 많이 허약했거든. 안 좋았어. 그래서 맨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었거든. 이게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이제 하인이 있었어. 그래서 좀 잘 살았지. 하인이 있었는데 파리가 천장에 붙어있는 거야. 아, 저 파리를 좀 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하인한테. 저쪽에 파리 있잖아. 좀 떼줘라 하니까 하인이 아니 어디 있는데요? 아니 어디 있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이러는 거지. 파리가 너무 조그마해서. 아니 저쪽이 있잖아. 저쪽이 오른쪽 위에. 아니 그렇게 말도 모르는 거야. 맞아? 와, 진짜 너무 답답해서 열불 나는 거야. 진짜 데카르트 진짜 개킹 받는 거야.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천장을 보니까 천장이 가운데에 딱 원이 있었고 가운데. 근데 이게 격자점 무늬로 이렇게 있었던 거야. 쌤이 지금 썰 푸는 게 진짜 있었던 썰이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낸 썰이 아니라 진짜 실제 있었던 일화야 얘들아. 그런데 이 파리가 이렇게 이쪽에 위치해 있었어. 오른쪽 위인데 격자점으로 딱 표현이 되는 거야. 이게 이 가운데 점을 내가 하나의 특별된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부터 파리가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봐봐 파리 저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데카르트가. 아, 하인이 이제서야 그러네요 저기 있네요 하고 이제 치운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해낸 거야 데카르트가. 뭐를? X축과 Y축 좌표 평면을. 알겠지? 이 좌표 평면이 그 전까지는 없었어.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좌표 평면이 X축, Y축을 데카르트가 만들었다고. 대박이지? 걔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이 엄청 발달할 수 있었어.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수학이라고 하면은 이 2가지의 문제가 있거든 얘들아. 바로 대수적인 문제랑 기하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수 vs 기하. 이렇게. 기하는 도형이지. 맞아?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막 우리 기하 공식들 그런 거 다 만들었어 사실. 그 전에 기원전 때 막 다 만들어놨어. 진짜 대박이야. 천재들이야. 근데 그거 증명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워. 막 공리 이런 걸 이용하거든. 유클리드 공준. 근데 그거를 이 대수랑 기하를, 대수는 뭐냐면 방정식 푸는 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 푸는 거. 맞아? 근데 얘네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짬뽕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하적인 문제를 대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대수적인 문제를 기하적으로 해결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지. 그거를 누가 연결을 시켰다고? 데카르트가. 어디에서? 좌표 평면에서. 맞아요?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방식 배우면 되잖아. 이 직선 1차 함수지. 맞아? y랑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맞아? 그러면 원의 방정식도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배우는데 원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원도 표현해. 몇 분만 몇. 막 그러면 원과 직선이 만날 때는 어떻게 해서 풀겠어?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하면 되겠지. 맞아요? 얘네들이 같다고 하면 그래프상의 교점이
실제로 만나는 점이 되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은 좋아. 이제 시작을 할게. 이래서 우리가 좌표평면을 배운 거고 정말 중요한 거고 수학이. 선생님 너무 싫어요. 저 수학 너무 싫어. 얘들아,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도 쓸 수 있고 이 건물에 있을 수 있는 거야. 4층 이렇게 이상의 건물에.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잖아. 알겠지?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돼. 수학 정말 재밌고 중요하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제 설명할 건데, 점과 점 사이를 거리 공부하는 공식 사실 배웠다니까? 옛날에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수직선에서 배웠었어. 지금은 좌표 평면이지만 X축과 Y축이 있지만, 근데 그전에는 1차일 때도 배웠었다는 거야. 1차 때 배웠어. 여기 두 점이 있어요. 3 그리고 7. 얘네들 사이 거리 몇이야? 4지. 3에서 7 빼는 게 아니라 7에서 3 빼지. 맞아.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은 거리가 난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3, 7 거리 몇이야? 10. 그렇지. 맞아. 그래서 얘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뭐로 표현을 하면 좋을까? 마삼 7 빼기 마삼인데 마삼 빼기 7을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 무슨 값을 써준다? 그렇지, 절대값을 써준다는 거지. 절대값. 초성 퀴즈 나왔어.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유용하냐면 이 마삼 7이 아니라 뭔지 몰라. 예를 들어서 x1, x2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미지수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얘네들 차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용아? 절대값이 되는 거지. x1 빼기 x2의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 x2-x1 또는 절대값 x1-x2로 쓸 수 있는 거지, 하연아. 둘 중에 뭐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지, 보고 있네. 그런데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제 절대값 시켰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뭘 안 됐지? 이렇게 확장시킬 거야. 2차원으로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럼 점이 이제 이렇게 평면에 있어요. 이 사이에 거리를 오늘 구한다고 했어.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x좌표만 있니? y좌표도 있지. 여기에 높이가 있단 말이지. 이 높이가 y2야. 지금 여기 높이는 y2. x2, y2인 거지. 이 점의 좌표가. 여기에 있는 좌표는 x1, y1이라고 할 거야. 괜찮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 아침부터 수업 들으니까 이제부터 피곤할 수 있어. 근데 화이팅 하지. 자, 여기 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거리는 이제 알려줄게. 바로 무슨 정리를 써서 구할 거냐면은, 그렇지, 피타고라스를 딱 직각 생각하게 나오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는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이 높이의 차이도 y2-y1의 절대값이거든. 물론 y1-y2 괜찮아. 그 다음에 얘네들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거리를 보통 수학에서 길이를 또는 거리를 표현할 때는 d 또는 l로 표현을 한다고. 알겠지? length의 약자, distance의 약자. d라고 쓸게, 쌤이. 이 d가 뭐가 된다? 얘 제곱 따기 얘 제곱. 피타고라스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루트 a제곱 따기 b제곱이 c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리를 뭐라고 쓸 거냐? 루트 x2-x1 여기 보이지? 이게 밑변의 길이야. 밑변의 길이의 제곱. 근데 얘들아, 절대값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사라지. -3 절대값이나 3 절대값이나 같지. 제곱을 해도 같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3하고 절대값을 하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없어도 되고, 여기 괄호 안에 상관이 없이 절대값은 제곱을 하면 사라진다고 항상.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을 지워버리고 쓰면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야. 이게 바로 첫 번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야. D. 이해했어요? 그 자리에 채워볼게. 이게 A, B라고 되어 있지. 재밌지?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써봐야겠지. 우리가 이 공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다음 예시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부터 16,4까지의 거리 물어봤어요. 가르쳐줄게요. 우리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을 대충 여기 R에다가 찍고 우리 X축, Y축 필요 없어. 빨리빨리 구하려면. 그리고 16,4를 여기다가 우리가 오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위로는 조금만 간 상황이긴 해. 이렇게 점을 찍었어. 그럼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자, 우리 방금 배웠지, 공식. 그럼 당연히 공식을 써야겠지. 근데 얘들아, 공식에 너무 의존하지도 말아야 돼. 되게 웃긴 게. 공식 당연히 잘 알아야 돼. 완벽하게 알아야 돼. 미치도 들어있으면 무조건 공식 써야 되니까. 근데 얘들아, 공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쌤이 방금 설명해주지. 이렇게 개념을 설명해주지. 원리를 잘 알아야지 수학 잘하는 거 알지? 당연히 개념이 중요하고 쌤은 그런 거 강조하잖아. 그거를 잘 알고 파고드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빠른 풀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나처럼. 나 그런 거 신기한 거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거를 이 머릿속에 다 숨어있다니까? 내가 방금 무슨 정의라고 했어? 피타고라스 정의를 했지. 자, 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줄게. 단순히 노동, 계산이야, 계산. 공식을 대입하는 거. 지금 얘네들의 차이를 일단 빼는 거지. 루트하고 16에서 마이너스 8을 빼. 16에서 마이너스 8을 뺀다는 거는 16 더하기 8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에서 마이너스 6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할 거야. 공식을 쓴 거야. 그럼 4 더하기 6의 제곱을 하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이걸 계산하면 몇이야? 지금 얘는 24의 제곱이잖아. 24의 제곱이면 몇이라고 할 수 있어? 576이라고 할 수 있지. 거기서 얘는 10의 제곱이잖아. 100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얘 계산하면은 676이야. 그게 26의 제곱이란다. 쌤 이거 외우고 있어. 54의 제곱이랑 24의 제곱이랑 26의 제곱이 뭐라고? 576, 676. 이 정도 외워줘야 돼. 이게 생각보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많이 나오는 숫자들 그냥.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는 애들은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외우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외우려고, 아니, 자동적으로 외워진 거야. 내가 외우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어. 뭔 말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은 많이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나는. 알겠어? 하다 보면서 더 이게 머릿속에 어차피 외워지니까. 루트 626이다. 그래서 676이다. 그래서 몇이다? 26이다. 근데 이게 괜찮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방법에만 의존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빠른 풀법이 있으면 쌤의 치트풀이법 어떻게 해야 돼?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내가 원래 방법이랬잖아. 밑변의 길이를 표현해볼게. 지금 16이랑 마이너스 8 몇 차이나? 24 차이 나지? 그럼 나 24라고 쓸 거야. 그럼 높이는 몇 차이 나지, 지우야? 6이랑 마6이랑 4, 10 차이 나지, 유아가. 그래서 이거 몇 대 몇 삼각형이야? 5대 12대 13 삼각형이네. 자주 나오지? 맞아요? 아, 그럼 얘는 26이네. 이렇게 바로 계산 없이 가는 거지.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 방법을 오히려 더 문제 풀 때 단순히 두 점의 좌표가 숫자로 주어진다. 이 방법을 더 많이 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내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삼각형들에 대해서 당연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배우잖아. 이 삼각비 파트에서도 많이 했었지. 다 모양은 똑같이 그릴게. 1대 얘들아 여기 볼게. 1대 뭐 대 뭐다? 1대 루트 2부터 할까? 이렇게.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는 1대 여기가 60도고 30도인 경우 정삼각형의 절반이 삼각형. 1대 2대 루트 3. 이 둘은 진짜 자주 나오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도. 맞아요? 삼각비에서도. 쌤이 재밌는 썰 하나 풀어줄까? 오늘 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약간 편하게, 얘들아. 편하게 한번 좀 해볼까? 시간도 좀 갖고. 자, 일단은 쌤이 갑자기 이거 하니까 떠올랐어. 1대1대 루트 2 하니까. 쌤이 대학교 뭐 전공했는지 알지? 알지? 쌤 수학교육과 전공했잖아. 근데 학교에서 이게 쌤 인하대였어. 인하대. 근데 인하대에서 이 인하대 후문이 있어요. 후문. 이 후문 쪽에 맛집이 많아요. 참 이쪽에. 밥집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진짜 프랜차이즈도 거의 없었고 진짜 맛집들만 있었거든. 진짜 한 끼에 3,000원이면 배부르게 먹었어. 대박이지. 떡볶이집 가잖아? 떡볶이집 가면은 내 여자들이 맨날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거기 막 볶음밥까지 해서 4명에서 한 12,000원? 그 정도면 진짜 배부르게 먹었다.
그 정도로 약간 가성비 맛집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이렇게 밥 먹으러 사람들이 다 여기로 간단 말이야. 엄청 많아. 학생이 2만 명이 되니까 거기가. 근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쌤은 사범대였잖아. 사범대가 여기 건물이 맨 구석에 있어. 이날은 진짜 크거든. 근데 이 사범대가 맨 구석에 있어. 여기로 빨리 가려면 여기 쪽문이 있어. 이 쪽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 쪽문은 여기 가기 전에 사범대 옆에 이쪽에 5호관이라는 건물이 있거든. 5호관. 5호관을 우리가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어서 연결돼서 이렇게 막 갈 수도 있었어. 1층으로도 연결되고. 근데 이 5호관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거든.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야. 가운데가 공원이야. 5호관 공원이라고 사람들 부르거든.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건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쪽. 여기도 통로가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이 사이에 이 사이에 공원이 있댔잖아. 공원이 여기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길이 있었어. 근데 이거를 보통 다 5호관 공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과만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었거든. 뭔지 알아? 야, 우리 좀 이따가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하잖아. 야, 땡땡아, 지구야, 좀 이따가 루트 2에서 만나자. 이걸 루트 2라고 불렀어. 우리가 1대1대 루트이라서. 재밌지? 너무 웃기지? 재미없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놀고 막. 근데 진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선배들부터 계속 그렇게 불러와가지고 나도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대 루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해줬고, 다음에 또 이런 삼각형들이 많다 얘들아. 그 중에서는 단순한데 그냥 여기가 1이야. 1인데 자연수 친구가 높이에 와서 1대2대 이렇게 1대2대 하면 여기 몇가 될까? 1대2대 루트 5. 그렇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1대3대 하면은 루트 10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대4대 루트 17 이런 친구들이 자주 나와서 쌤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 1대 m대 얘는 뭐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알아두면 좋은 게, 특히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기울기가 m인 직선 있지 얘들아. y는 mx. 기울기가 m인 직선들은 이렇게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m인 직선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어떤 두 점을 잡아? 다닮음이야. 애초에 다닮음이야.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다 닮음이야. 알겠지? AA 닮음이잖아. 왜요? 여기 각이랑 같고, 맞아? 직각이니까 AA 닮음이야. 그러면은 다 어떤 비율이냐면은 x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하잖아. 그게 1대 m 비율이야. x 증가랑 분의 y 증가랑. 반드시. 이 기울기를 내가 이걸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되거든. x 증가랑 분의 y 증가량이 이 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m인 거지. 어쨌든 탄젠트까지 나와서 미안한데 여기에서 이 증가하는 비율이 딱 1대 m이라고. 항상 1대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y는 4x다 하면 1대 4 무조건. 이해했어요? k 4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k 4k 루트 17k 삼각형이야. y는 4x야? y는 3x 할게. 자주 나오는 게 y는 3x.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을 잡아도 k 3k 루트 10k라고.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고난도 문제, 어려운 문제들 풀 때 엄청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야. 알겠어? 반드시 알아두면 좋아. 그러면은 이거 꼭 필기를 거기 옆에다 잘 해주시고, 필기를 잘 해주시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들도 있어? 1대1대 루트 2 했으면은 3대 4대 5도 해야지. 이제 정수 비율 나오는 친구들 3대 4대 5 또 방금 했던 거 5대 12대 14. 그렇지. 또 엄청 많아 사실 여기에서. 뭐 7대 40대 41 뭐 다 있는데, 그리고 8대 17대 15 있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자주 나온 정도까지만 알아두자. 알겠지? 이렇게 해서 필기해주고, 그리고 또 다음 단원이 아니라 다음 2번 메모를 할 때 바로 선분의
내분점이야. 자, 내분점이 뭘까? 한자로 우리가 다 이루어져 있지, 얘들아. 한자. 우리가 용어가 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어떤 과목에서도 한자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공부 잘하려면 한자 잘해야 돼. 맞아? 어렸을 때 한자 좀 하셨어요? 아니야? 한자 하면 진짜 돈 많이 돼. 이 안, 내자, 분이 뭔 뜻이야, 분은? 그렇지, 나눌 분다. 나눌 분. 안에서 나눴다라는 거야. 이 선분을. 그러면은 이게 안에서 나눴다는 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선분이 있어. 이 선분을 안에서 나눴다. 이렇게 탁 이렇게 쪼갠 거야. 그치? 쪼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요? 2대3으로 나눴는데 그럼 2대3의 지점을 딱 이렇게 쪼개는 거지. 그래서 직관이 이제 딱 연필 다 꺼내놓고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뽀개는 거 있는 거지. 엄마가 보니까 뭐해? 야 너 뭐해? 지우야 너 뭐해? 엄마 조용히 해. 지금 선분을 내가 2대3으로 내분하고 있잖아. 연필을 2대3 내분 이러지 마세요. 쌤이 하나 했다고 딱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게 선분의 내분점이다. 이게 안에서 나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야.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일단은 1차원적인 것부터 할게. 우리가 두 점이 있어요. x1이랑 x2. 이 친구들을 m 대 n으로 이렇게 안에서 나누겠다는 거야. m 대 n으로. 나누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거든, 우리는. 이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까? 바로 어떻게 증명할래?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일단은 결론부터 보여줄게. 이 좌표가 뭐 어떻게 나오냐?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로 곱해. 크로스 mx2 플러스 nx1 이렇게. 이게 x좌표야. x좌표인데 왜 이렇게 나오냐? 궁금하죠? 가르쳐줄게요. 바로 길이의 비율이 진짜 m 대 n이다 라고 하면 돼. 내가 이 점을 a라고 둘게. 그럼 a는 이렇게 나온 거잖아. 쌤이 그러면 증명을 옆에다가 써줄 건데 여러분들도 이건 적어줄 필요가 있어요. 괜찮은 좋은 증명이니까 알아둬야지. 정말 유익한 증명들이 있어요. 특히 더 당연히 증명은 웬만하면 알아야 되지만 a-x1 이 길이 대 x2-a 이 길이가 m 대 n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a-x1 대 그리고 x2-a가 m 대 n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그냥 간단하지. 간단해. 왜냐면 이 길이가 a-x1이고 요 길이는 x2-a니까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비례식 세울 수 있잖아. 비례식을 세워줘요. 외향의 곱이랑 내향의 곱이랑 같아요. mx2-ma는 그리고 이렇게 외향의 곱도 같아야지. na-mx2 이렇게. 그러면 넘기고 넘겨요. ma를 슝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n2도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니? 여기 na로 묶어줄 수 있잖아, 쌤이. 그러면 m 더하기 na로 이렇게 쓸 거고 좌변은 mx2 더하기 nx1이겠지. 근데 뭔가 잘못 썼지 내가. 여기 마이너스 nx1이죠? 자 이렇게 nx1 그리고 m 더하기 n으로 나누니까 다음과 같은 뭐가 공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 너무 중요해.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잘 외워야 돼? 이제 이거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보라 색깔을 외우라고. 자,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증명이야? 어떻게 외워? 말을 못해. 어떻게 외워? 바로 더하라고. 더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라고. 분자는 mx2 그리고 nx1 크로스. 오케이? 네, 크로스로. 그래서 우리가 x좌표만 지금 살펴봤잖아 얘들아. 그럼 y좌표까지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y좌표까지 이렇게 두 점 x1, y1 이렇게 나오겠죠. 이쪽에 있는 점도 x2, y2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했다 하면은 m 대 n 이 점의 좌표는 바로 y좌표까지 똑같이 써주면 돼. x좌표 여기 그대로 들어올 거야. m 플러스 n 하고 크로스 mx2 플러스 nx1. 그럼 y좌표도 똑같이 달라질 게 있어요 없을까요?
달라질 게 없겠죠. 증명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높이로 증명하는 거죠. 여기는 밑변의 길이로 증명을 했다면 그러면 m 플러스 n 그 다음에 x2가 아니라 기용아 y2k 그 다음에 ny1 이렇게 괜찮지? 하나 너 몇 시 잤어 어제? 몇 시 잤어? 나랑 비슷하게 잤을 것 같은데 난 3시 잤지 3시 4시 잤지 나랑 쌤은 그래서 7시에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좀 이제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되겠는데 진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너한테 알겠지? 독서실도 가고 스카도 가고 좀 아침에 그리고 일찍 자고 잠을 좀 적당히 자는데 하루는 좀 많이 자도 괜찮아. 예를 들어 주말에 딱 하루는 딱 정해놓고 평소에는 좀 적당히 자면서 좀 많이 자지 말고 너무 늦게 자지도 말고. 자 일단 여기까지 증명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증명하는 것도 옆에다가 좀 써줄게. 얘들아 증명하는 거 좀 써줘. 일단 문제 예시 문제 적을 때 동안 천천히 이거 증명하는 거 옆에다가 아래다 적어줘. 그래서 방학 때는 좀 2026년 됐으니까 진짜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되거든. 얘들아 새 사람이 되자. 새 사람이 됩시다 우리. A, B, C 0,3 그리고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세 사람이 됩시다. 평행한 것처럼 보이냐? 와씨 평행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 큰일 났다. 그래도 평행한 것처럼 이게 얘들아 RPM에 우리 교재에 있는 RPM에 어려운 문제 있거든? 실력업 알지? 실력업 쌤 실력업도 다 할 거야 RPM 실력업에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게 중요해. 그리고 이거를 실력업이면 사실 푸는데 오래 걸리거든 얘들아. 진짜 오래 걸려 푸는데 실력업 문제는 다른 파트에 있는 문제 훨씬 더 풀이 길고 힘들어. 근데 이거 내가 빨리 푸는 거 보여줄 거야. 알겠지? 빨리 푸는 거 보여줄 거야. 야, 그 다음에 이거 먹어라. 커피 캔디 있어. 커피 캔디. 한번 도전해봐도 돼. 지금 일단 정리하고 이거 풀어봐도 돼. 얘들아. 한번 풀어보면서 먹을 사람 괜찮아? 너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방학이라고 여기 풀무에 때려놨어. 여기 또 더울 거야 여기다가. 대박이지. 이거 인간 사료다. 너희들 사료야 사료. 인간 사료. 진짜 쿠팡에서 인간 사료라고 검색해서 찾았어. 신기하지. 그래서 커피 한 잔, 커피 한 번 먹어주고. 그럼 문제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읽어라고 보자. 86번이라는 거. 86번 한번 읽어봐. 어떻게 해야 돼? 풀어봐봐. 응? 뭘? 공식을 써서 풀어도 돼, 괜찮아. 근데 이게 그냥 내분점 공식. 다른 문제. 뭐 저번에 했을 때랑 어려운 문제. 다른 문제야. 이게 더 어려운 문제야.
이제 저기 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보지 말고 힌트, 그러니까 여기 8, 5 써져 있는 거는 힌트긴 한데 일단 얘들아 힌트 줄게. 얘들아 어려워하는 거 같아. AC의 길이를 구해봐 얘들아. AC의 길이 알겠지? AC의 길이를 구해봐. 우리가 일단은 점 3개가 나왔어. A, B, C가. 그럼 A, B, C 이 삼각형의 길이, 세 변의 길이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일단 길이부터 구해보자. 길이만 구하고 그 다음에 알려줄게 쌤. 길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얘들아.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봐요. 성님 괜찮아. C 몇이야? C는 4푼만이지. 이렇게 0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0의 제곱. 괜찮을까? 루트하고 0에서 4 빼봐 몇이야? 4지. 그걸 제곱을 해. 제곱 더하겠어. 여기다 제곱. 이렇게 더하기 루트 크게 길게. 아예 루트 따로 쓰면 안 되고. 괜찮아. 루트 길게. 진짜 이거 완전 웃기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3에서 0 빼 몇이야? 3의 제곱 쓰는 거지. 잘하네. 는 이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6 더하기 9 루트 25 몇이야? 얘네 이 길이가 뭐야? 5 써? 여기도 5야? 같다 했으니까 A, B 길이 구해봐. 똑같이 B까지 볼 거야. A, B 길이 구했어? A, C 길이 5지. 그럼 A, D도 뭐야? 그거 써봐. A, D 구하면 DB도 할 수 있어. 잘했고. A, B의 길이 구해볼게. A, B. 선분 AB는 써보자. 선분 AB는 A부터 B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얘 빼는 거. 0에서 마이너스 5 빼봐 몇이야?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9에서 0 빼. 아니 마이너스 9가 아니야. 3에서 마이너스 9 빼. 어? 3 빼기 9 12에 제곱. 괜찮아? 뭐에서 5 빼도 상관없어. 자 이거 계산해봐. 이게 8대 5면 여기도 8대 5라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중학교 2학년 2학년. 너 계산하니까 나오냐? 맞아. 그랬어. 근데 이걸 A, B로 두고 미지수로 두고 하는 거야. 얘랑 얘를 8,5, 8대 5로 내보내면 안 했으면 좋겠지. 잘하네. 그럼 여기가 이제 5잖아. AD가 5잖아. 그럼 여기 AB가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8대 5다. 그럼 여기도 8대 5다. 라는 과정을 조금만 적어볼게. AD는 5. 그러니까 DB는 8. 그래서 8대 5야. 이제 내분점 공식 쓰면 돼 얘들아. 내분점 공식을 여기 미지수로 A, B로 잡고 쓰는 거야. 그게 나온 게 4분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잘했네. 각각 같은 거야. 내분점 공식 쓸게 이제. 이게 13이면은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가 8이지. 8, 5잖아. 그럼 이거 8대 5가 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이제 내분점 공식을 쓸 거야. 8대 5.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을 쓰면 여기 C 구할 수 있어. A, B라고 나와 있지. 얘는 뭐 뭐지? C는 4,0이지. B는 얘고. 그러니까 얘랑 얘로 내분점 공식 써서 4랑 0이 나왔다. 해볼게. M 더하기 N 8 더하기 5. 보면서 해. 분해. 얘들아 처음에 숙제할 때 어려우면은 숙제 그 앞부분 그리고 이 프린트 개념 보면서 숙제를 해. 괜찮으니까. 알겠지? 공식을 보면서 해. 공식을 보면서. 그러면서 점점 외워질 거야. 알겠지? 너 정답 나오니? 응. 자 이제 칠판을 볼게요. 괜찮아. 잘했어. 자 이제 칠판을 볼게. 다들 잘했어? A, B의 길이를 이제 나타낼 거야. 어떻게? 0에서 마이너스 5를 빼고 제곱을 하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13이 나오지. 269니까. 사실 이제는 하면 안 돼, 얘들아. 지금 일단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그리고 숙제 하면서도 해도 돼. 사실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빠른 방법으로 가져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AB의 길이까지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B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 길이 5니까 여기도 오면 얘는 13 빼기 5잖아. 이 길이가 13이 나왔잖아. 그래서 AD의 길이가 8이 나오니까 8대 5라는 거야.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BC 대 CD가 8대 5가 나오지. 그럼 끝났어. 8대 5가 나오면은 내분점 공식을 쓰는 거야.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복잡해. 13분의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 13분의 77, 뭐 13분의 45 이렇게 빼가지고 정답이 나온다고. 근데 숫자가 너무 더러운데 그거를 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얘들아. 다른 방법 궁금하지? 일단은 계속 보여줄게. 13분의 내분점 공식 쓸 거야. 뭐 분의? 13분의 그리고 여기도 13분의 8대 5지. 지금 누구로 하고 있어? 지금 어디가 8대 5야? 8이고 5잖아. 그러면은 이게 8대 5라는 뜻은 크로스로 곱하라니까 x좌표부터 할게. 헷갈리지 말고 x좌표부터 8이랑 a를 곱해. 그리고 5랑 마이너스 5를 곱해.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유한아 8a 마이너스 25 되겠지. 그치? y좌표도 한번 얘기해줄까? y좌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5 맞지? 이렇게. 맞아요? 그 계산을 한 게 이제 뭐가 나와야 돼? 4,0이 나와야 돼. 결과적으로 4,0 나왔다는 거야. 는 4, 는 0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A, B가 나오는 거지. 이 계산이 만만치가 않지, 얘들아. 8분의 이렇게 뭐 나온단 말이야, 계산을 하면은.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52지, 52. 8A가 52 더하기 25야. 이런 거 계산을 근데 할 필요가 없다. 쌤이 재밌는 풀이법 분명히 가르쳐준댔지. 8B는 45 더하기 13이지. 아니 45 더하기 13이 아니라 그냥 45 나오네. 연배되니까. 그러면은 A는 8분의 77이지. B는 8분의 45지. 이렇게 값지가 다 구했어. 이 쌤이 답안지의 풀이를 보여준 거야, 얘들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빼면은 8분의 32가 나와서 답은 4가 되는 거야, 4. 8분의 32, 약보다는 4잖아. 근데 이렇게 시험 시간에 풀면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들어가서.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배운 대로 잘 푼 거야, 맞아. 근데 선생님은 그런 게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수학을 하는 이유는 수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다 알고 다 꿰뚫어서 문제를 아니 내가 문제 위에 올라와 있어서 이 문제를 완전 통찰하는 능력을 딱 보고 우리가 바로 그냥 어떻게 빠른 방법을 바로 써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가장 빠른 방법을. 이해했어요? 모든 방법을 다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시간에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시험 시간이 모자라. 없어? 시험 시간이. 22문제를 47, 8분 안에 푼다는데 미안한데 전교 1등도 시간 내면 풀어. 진짜야? 모든 학교 다 마찬가지야. 알겠어?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가 아니어도 내가 지금 고1, 고2 수업 다 하잖아. 학교 아니어도 못해. 물론 쌤은 풀지. 근데 학생들은 못한다고 진짜. 전문가 수준이 아니야. 불가능해. 알겠어? 다 계산이 훨씬 복잡하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수능 1등급한 애들은 풀이과정 보면은 오늘이니까 좀 이런 얘기 좀 할게. 풀이과정 보면은 진짜 풀이를 안 써.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풀이를 잘 쓰는 게 맞아. 잘 쓰는 연습을 해야 돼.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오히려 풀이를 생략을 해야지 잘하는 거야 수학을. 간단한 계산을 암산을 좀 할 줄 알고. 알겠지 얘들아? 그게 진짜 중요해. 근데 그래서 빠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 시간이 이제 모자라잖아. 쌤이 푼 거 잘 봐. 지금 내가 여기 8대 5라고 해서 내부적 공식을 열심히 썼지. 일단 처음에 이거 공식을 다 썼잖아.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 자, 빠른 풀이법을 할게. 지금 우리가 뭐라 했냐면은 x가 지금 4만큼 갖고 y가 3만큼 감소했잖아. 이 점 길이 봐봐. 맞아? x가 3만큼 갖고 y가 4만큼 감소했다고 3대 4대 몇이야? 5라고 바로 써야지. 3대 4대 5잖아. 이거 빗변의 길이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x가 지금 5 증가했지. y는 12 증가했어. 맞아? 5대 12대 13이네. 어딨어? 5대 12대 13. 그래서 길이가 바로 13이야. 여기 13. 왜? 5대 12대 13이니까. 알겠어? 끝이지? 그럼 여기 길이 5인 거 아니까 문제 나와있고, 그럼 여기 8인 거 아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건 또 8대 5다까지는 똑같이 해줘. 자, 이제 8대 5다까지 했지. 그럼 끝났어. 끝났다고. 왜? 이 삼각형을 봐봐. 내가 말했지. 이거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 어떤 두 점 잡아도 닮음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두 점 잡아도 이 주황색이랑 흰색이랑 닮음이라니까. 닮음. 또 들으시겠지? 쌤이랑 차오느랑 닮음. 미안, 전혀 안 닮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닮음을 쓰면은 AA 닮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닮음이잖아. 지금 8대 5 닮음이야. 빗변의 길이의 비율을 봐봐. 8대 5 닮음이야. x가 지금 얼마 증가했니? 마이너스 5에서 4까지 얼마 증가했어? 9 증가했지. 마이너스 9에서 0까지 얼마 증가했어? 9 증가했지. 와우. 이거 1대1대 루트 이삼각형이잖아. 맞아요?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 비율이 같잖아. 1대1대 이거 굳이 구하면 9루트 2야. 구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여기 8대 5 닮음이잖아. 맞아? 지금 8대 5 닮음이라고?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x가 지금 여기 값이 8이면 얘 값은 5라니까 8분의 5 곱하면 되잖아. 맞아요? 와우. 8분의 45지. 이해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8분의 45야. 9에다가 8분의 5 곱하면은 이 값 나오는 거야. 8대 5. 8대 5 닮음이니까. 끝났네! 그럼 사실 우리 지금 A랑 B도 구할 필요도 없어. 이 A, B 어떻게 구하냐? 이 4,0에서 8분의 45 더하고 8분의 45 더하면 A, B 나와.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그렇게도 안 걸 거야. B 빼기 A 물어봤잖아. 어? 8분의 45만큼 더했다라니까. 2점에서 8분의 45만큼 똑같이 넣고 똑같이 더했다니까. 이 빼면 상쇄되겠지. 8분의 45가 그냥 4 빼기 0 하면 정답이네. 4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했어요? 8분의 45 안 써. 나는 미안한데 저런 숫자를. 그래서 실력업이 아닌 거지 나한테는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시험 문제인 거지. 계산 과정이 없거든. 계산 과정은 뭐밖에 없냐? 8분의 45 나오는 거. 그 정도 하나? 이해했어요? 근데 8분의 45도 솔직히 이것도 안 써도 돼. 심지어. 왜?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 지금 같은 거 아니까. 어차피 빼주면서 사라졌겠지. 이해했어요? 그래도 그거 쓰는 연습은 한번 해야겠다. 증명을, 아니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한번 적어볼래요? 빈칸에다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를 적어. 여기 지금 처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근데 약간의 선생님이 하면은 이 문제 3초면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조금 중간중간에 섞여있는 게 많잖아. 지금 1번 네모랑 2번 네모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왔어. 맞아? x가 지금 처음에 뭐부터 했니?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헷갈리는 애들 있으면 들어봐. 3이랑 4 여기 차이를 봐봐. x가 지금 3 증가했고 y는 4 감소했어. 아니 미안해, 반대로 해야겠다. x가 4 증가했지. 0에서 4만큼. y는 3 감소했어. 그럼 얘는 4대 3대 5 삼각형이야 어쨌든. 그럼 여기 길이 5, 그럼 여기 길이도 5. 얘도 똑같이 구할게. x가 지금 5 증가했어. y는 12 증가했어. 그럼 5대 12대 13이야. 이해했어요?
이거를 내가 좀 점선으로 보여줄게. 지금 드르륵 이 길이가 5라고 여기 길이는 12라고 맞잖아. 3층에서 지하 9층까지 차이 12층이잖아. 그래서 5대 12 대 13이라고. 13이면은 이 길이는 8 나오는 거지. 여기 5라 했으니까. 아 그럼 8대 5인 거를 바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안 쓰고 이거 쓰는데도 조금 걸렸잖아 얘들아. 맞아 아니야? 찾는데도 좀 걸렸잖아. 근데 바로 그냥 쌤 8대 5인 거 바로 보여. 그리고 이제 8대 5인 거 보였으면은 얘네들이 닮음이랬지. 이 삼각형의 비율을 봤어. 이 삼각형의 비율을 보니까 x가 9증가할 때 y가 9증가했어. 1대 1대 루치 삼각형이야. 괜찮아? 얘도 똑같아. 1대 1대 루치 삼각형인데 8분의 5 닮음인 거지. 8대 5 닮음. 그래서 8분의 5를 곱했어. 이 길이가 9니까 밑변의 길이, 높이의 길이가 모두 9니까 8분의 5를 곱했어. 8분의 45, 8분의 45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4,0이라는 점에서 더한 거야. 8분의 45만큼 더하고 8분의 45만큼 더하면 A값, B값 나와. 근데 굳이 이렇게 안 더해도 되지? 문제에서 A 빼기 B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그냥 A랑 B를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지. 이렇게 구하면 돼. 정리. 알겠지? 좀 개념인데 어려운 문제 넣었어 이번에는. 그나마 어려운 문제인데 설명할 포인트가 좀 많아서 좀 어려운 문제 넣었는데 다음 예시는 쉬운 문제 위주로 많이 넣을 거니까 일단 정리해 줄게요. 이거 정리하고 외분점 할 거니까 자 정리하고 지울게. 여기 앞부분은 질문해봐. 저 근데 그 뭐라고 해야 진짜 BC를 이은 저 1대1 직각 삼각형이 1대1 대 루트 2인 거는 처음부터 아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는 상황인 거 맞아. 그래서 문제 자체가 사실 좀 단순하게 끝나. 정답이 그냥 바로 4 빼기 0인 거 알 수 있어. 그것까지 보면은. 근데 이게 1대1 대 루트라는 말이 안 나왔고 안 나온 게 아니라 이제 B 빼기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A랑 B를 각각 구하라고 한다는 거 맞아? 우리가 이 닮은 비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이거 좋은 천재다. 야 사실 이게 문제가 바로 그냥 진짜 바로 그냥 다 쓸 수 있거든. 왜냐면 이게 1대1 대 루트이니까 이미 맞아. 쌤도 알고 있었는데 이걸 학생이 말하는 건 처음 보네. 아무튼 여기다 지울게. 아 재밌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 외분점 한다 했지. 우리가 외분점이 뭘까? 외분점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이제 세 사람이 돼야 돼. 외분점을 할 건데 선생님이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 아니? 교육과정이 없는 거야 외분점을. 이번엔 사라졌어. 공수원으로 바뀌면서. 근데 사실 알아두면 편하니까 쌤은 가르쳐주는 거거든.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쌤은 당연히 교과정이 사라졌어. 너희들이 지금 한 게 이게 외분이야. 야 여기 8이랑 5지. 8, 13대 5 외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외분점 공식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이게 외분점 공식을 모르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돼. 미지수 잡고 는 4, 는 0. 이게 당연히 더 오래 걸려. 외분점 공식 쓰는 것보다. 그럼 외분점 공식을 이럴 때 쓰는 거고 쓰면은 빠르다는 거지. 미지수 A, B를 안 잡아도 되니까. 잘 봐요. 외분점은 한자지 얘도. 아까는 내분이라며. 집에 가서 옆에 이렇게 부러뜨리라며. 그러지 말고. 외분은 뭐야? 바깥에서 부러뜨리는 거야? 맞아. 바깥에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선분이 있어. 그러면은 x1, y1, x2, y2가 있는데 이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8대 5 외분한대. 8대 5 외분한다라면 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바로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일단은 이 선분 바깥에 있을 건데 바로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8대 5 외분한다. 알겠어? 만약에 반대로 5대 8, 5대 8 외분한데 5대 8 외분한다면 피곤해. 5대 8 외분한다면은 몇이야? 반대로 왼쪽에 있어야 되더라. 그 이유 궁금해요. 가르쳐 줄까요?
그려줄게요. 바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첫 번째 좌표부터의 길이가 8이 나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좌표에서부터의 길이가 5가 나와야 돼. 그 길이의 비율들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위치하는 거야. 8대 5라고 했다면 괜찮아? m이 n보다 지금 큰 상황인 거야. m 대 n으로 외분을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외분을 한 좌표가 나온다. 좌표 어떻게 될까? 공식을 이제 알아야 되지, 당연히. 근데 얘들아, 반대로 당연히 n이 더 크면은 왼쪽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공식은 똑같아. 공식은 어디에 있든 똑같아. 뭐로 동일하냐면 m, n, m, n. 아니, 내분점 공식이랑 생긴 게 똑같아. 다른 게 없어. 아주 그냥. 근데 뭐만 다르냐? 바로 가운데 F가 아까 전에는 플러스였단 말이야. 공식을 썼을 때. 그치? m 더하기 n. mx2 플러스 mx1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들어오. 마이너스. 이게 외분점 공식이야. 너무 쉽지? 내분점 공식이랑 엮어서 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렵지 않지? 그냥 마이너스만 쓰면 되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써주는 거야. 자, 증명 깔끔하게 잠깐만 보여줄게. 증명은 안 적어도 돼, 얘는. 근데 우리가 m 대 n 내분을 하면 이렇게 안쪽에 위치해 있지만은 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지? 바깥쪽에 위치한다 했지. 바깥쪽에 위치한다 했어. 마찬가지로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여기 x2잖아. 이 점의 좌표. 그래서 또 거리를 빼가지고 m 대 n이다. 외항이고 내항이고 쓰는 거지. 어렵지 않지. 이 a가 궁금해. 그러면은 이 길이는 a-x2, 이 길이는 a-x1 대 a-x2. 여기가 더 크네. m 대 n이다. 이거 증명하는 거야. 그럼 증명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 ma-mx2는 na-nx1. 그리고 넘기면 어떻게 되니? mx2-nx1. 아까는 플러스로 나왔는데 이번에 마이너스로 나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m 빼기 n으로 묶여지겠지. a 이렇게. 그러면은 a는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해했어요? 괜찮아? 이거 알아주면 당연히 편하니까. 왜? 야, 여기에서 이 과정부터 이 과정까지 있지. 다 생략 가능해? 응? 다 생략 가능해? 이게 13대 5 외분이야. 13대 5라고. 그냥 13대 5로 바로 공식 쓸 수 있어. 13대 5라 했지. 빼기 5 이렇게. 화면에 보고 있어? 빼기 5 이렇게. 13대 5니까. 그리고 13 쓰고 그 다음에 5 써. 여기다 5 쓸 거야. 그 다음에 좌표만 적어. 좌표 몇이야? 좌표 지금 13대 5를 x2, x1 이렇게 하잖아.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5, 4잖아. 그럼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적어. 반대로. 얘 4를 적고 빼라고. 얘는 마이너스 9, 0이잖아. 마이너스 9를 여기다 적고 0을 적고 빼라고. 헐. 8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9지. 45 나오지. 헐. 얘는 플러스 25지. 얘는 50이지. 더하면 77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해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한 번에 구할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방정식까지 풀래? 외분점 공식 알아야겠지? 알아야겠지 얘들아? 알아야 돼. 사실 더 좋은 방법은 뭐라고? 비율을 찾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 이게 더 좋은 방법. 알겠어? 근데 이게 두 번째로 좋은 방법. 외분점. 제일 안 좋은 방법. 그냥 공식 무작정 공식만 외워서 때려박기. 제일 안 좋은 방법. 근데 당연히 공식 알아야 돼. 알아야 되긴 알아야 돼. 알겠어? 뭔가 미지수로 하나 껴있고 공식 그런 경우는 무조건 그냥 일반적인 공식만 써야 돼.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외분점 있으면은 또 적어주고, 외분점 증명 파악 부분 내가 분간을 쓰긴 했는데 뭐 내분점도 있으니까 사실 편하게 정리해볼게. 좋아요. 자, 다음은 중선 정리할 거야.
쉬는 시간 이제 곧 있으면 좀 이따 쉬는 시간이니까 시간 많다 얘들아. 중선 정리 해볼 거야. 중선 정리. 말할게. 중선 정리가 뭐냐면은 이게 교과서나 아니면 정석에서도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없어 있거든. 파푸스? 아 이게 정석이 문제야. 정석이. 중선 정리는 누가 만들었냐? 파푸스가 만든 게 아니야. 파푸스가 기본 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오래된 사람인데 그 전에도 있었어 사실. 알겠지?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파푸스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일본 교과서가 문제야. 일본이랑 한국만 이 중선 정리를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불러. 그럼 전 세계 서구권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불러? 아폴로니우스의 중선 정리라고 불러. 아폴로니우스가 만들었어. 기원 전 사람이야. 고대 그리스 수학자. 대박이지. 이게 우리가 일본에 있는 교재들 많이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수학의 정석 만든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굳어진 것들이 많아. 일본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자들도 그렇게 해석이 된 것들도 많고 우리가 근데 사실 수학은 서구의 학문이라서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의 길이가 같을 때 얘네들의 길이가 같을 때 여기가 D라고 할까? M이라고 할게. M 중점이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야? 이 길이를 바로 이렇게 공식을 써야 돼. 성분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보고 있죠? 2배 하고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다. 알겠어요? 자,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못 외우겠어요. 외워야 돼. 근데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거든, 사실. 내가 그냥 A, B라고 쓸게. 이 친구를 M이라고 쓰고 이 친구를 내가 D라고 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 M제곱 더하기 D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 아니면 D제곱 플러스 M제곱이다. 뭐 상관은 없지만 D제곱 플러스 M제곱이다 쓸게. 왜냐면 좀 이따가 설명할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중선 정리에 대해서 공식을 적어줬잖아, 얘들아.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거 증명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증명을 해야지만 풀 수 있게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 증명 과정 반드시 알려줄게. 바로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를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진짜 개빡세. 준니 어려워. 이거를 진짜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더럽고 복잡하다고. 기하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여기 무슨 좌표야? 평면 좌표지. 이거를 데카르트가 만든 직교 좌표계라고 하거든. 이 좌표계 x, y 찍는 걸 직교 좌표계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엄청 빠르고 야무지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바로 방법이 뭐냐? 증명하는 방법이 그냥 여기에다가 x축, y축 적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x축 바로 만들어버려. 얘를 원점으로 만들어버려. 원점으로 만들자.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바로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 점이 알파, 베타다 라고 하면은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C라고 할게. C, 0. 그럼 여기는 뭐, 뭐야? 뭐? 빨리.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0, 모양이지. 마이너스 10, 모양인 거지. 너무 잘했어.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가 CC가 되는 거지. CC. 대학교 가서 CC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여기 CC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식을 쌤이 증명을 한다는 거는, 수학에서 공식을 증명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왼쪽 막 건드려. 오른쪽 막 건드려.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할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학은 그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을 막 정리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변신시켜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렇게 해야지 증명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성분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막 건드려서 오른쪽으로 변신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AB의 제곱을 내가 표현해 볼게. AB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지. 미안아, 보고 있어? 알파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10,0까지의 거리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자. 그러면 불러볼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루트, 그렇지.
알파 더하기 cg 빼기니까 마이너스 c를 빼면은 플러스 c가 되고 제곱. 그 다음에 그렇지. 근데 이거를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를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가 있겠죠. 루트를 지워줄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ac 제곱 하나 불러볼까? ac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뭐에서 뭐 빼? 알파에서 c 빼주면 돼. 그럼 뭐라 쓰면 돼? 알파 빼기 다음에 누구에서 누구? 베타의 제곱. 베타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랑 같냐면은 바로 아니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이제 이걸 계산을 할 거야. 좌변을 계산을 하면은 가운데 누가 살아줘? 마이너스 2알파C가 사라지지. 플러스 2알파C랑 결과적으로 남는 게 알파제곱, C제곱, 그리고 베타제곱인데 순서를 바꿨을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했어요? 근데 이런 게 몇 개씩 있어? 끝이야? 2개씩 있잖아 지금 이런 게. 왜요? 알파제곱, 베타제곱. 여기도 알파제곱, 베타제곱. 그리고 여기 C제곱, C제곱 다 2개씩 있지? 괜찮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뭐로 바꿀 거야 이제?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여기 나와 있잖아. 기제곱이야 얘들아. 알파 콤마 베타에서 여기 얘 원점되거든. 0,0까지의 거리. 알파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베타 빼기 0의 제곱이지. 이게 기제곱이 되는 거네.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는 2 쓰고 D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 C제곱 보이지? C는 또 누구라고 할 수 있니 얘들아? C는 여기 길이잖아. 맞아요? MC 길이라고 할 수 있지. D는 AM의 길이라고 할 수 있지. 따라서 증명 끝! AM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CM의 제곱이다 또는 BM의 제곱이다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재밌죠? 증명됐지. 이 BM이랑 CM이랑 같으니까 상관없어. BM의 제곱이라 써줄까? BM의 제곱이라 써줘. 이게 증명이야. 별로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잖아? 어려워? 왜 할 수 있지? 점자의 거리 공식 증명. 중요하댔어. 얘들아, 근데 이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킹밖에 나와. 이 증명을 쓸 수 있게끔. 이 증명을 써야 되게끔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쉬었다 할게. 근데 우리가 보통 공식은 이 선이 딱 가운데 위치해서 얘네들의 길이가 같을 때 쓸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라든지 내신 고쟁이 이런 교재 어려운 교재에서 많이 나온다고. 맞아? 이거 내신 고쟁이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길이가 다를 때 그거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끝나고 가르치도록 할게. 재밌는 방법이죠. 오케이, 파이팅 합시다. 피곤해요.